반갑습니다. 특성화고 1타 승구쌤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종종 있었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대로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취업률이 떨어지는 이유, 아이들이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이유, 이건 뭘까? 많은 고민을 해 봐요. 여러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건 저도 생각했던 거고, 정말 많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관리자분들, 교장 교감 선생님이죠. 그리고 취업부장님, 교무부장님, 이런 분들이랑 종합적으로 나온 몇 가지 이유 중에 꽤 비중이 큰 이유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더 이상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아이가 5등급제 기준에서 2025부터 5등급으로 바뀌었으니까요. 5등급에서 4.5등급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가겠대요. 뭐 당연히 갈 수 있죠. 갈 순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근데 너 그 성적으로 그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아, 따라가기가 어려울 텐데. 그럼 아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역시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전 갈 거예요. 기분이 안 상한 친구입니다. 근데 왜 저 무시하세요? 대학 제가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세요? 이렇게 기분이 상해하는 친구도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학부모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애한테 들었는데 우리 애 대학 진학하면 어렵다 그러셨다면서요. 왜 그걸 선생님이 판단하시죠? 물론 내 자녀니깐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자녀니까. 그리고 최근 자녀를 많이 낳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귀해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 무시당하거나 기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오면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속이 상하죠. 그리고 또 학부모님이 상담을 학교에 옵니다. 또는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께서 취업과 관련된, 후학습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학부모님들이 또 이러신대요. 우리 아이한테 취업에 취자도 꺼내지 마세요. 우리 애는 대학 보낼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제안은 드리죠. 내신이 1등급대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가겠대요. 학부모님도 대학을 원합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은 이런 말씀도 드려요. 아, 근데 어머님, 혹시 공기업이나 대기업, 공무원 이쪽은 어떠세요? 그리고 후학습으로도 대학 갈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도 우리 애한테 취업의 취자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대요. 전 이걸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취업률이 줄고 무조건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더 깊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요 어머님. 야,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아예 초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뇌피셜 아닙니다. 많은 학교 선생님들과 관리자분들과 티타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도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이 낮은데 뭔 대학이냐, 이게 아니라 성적이 낮아도요, 좋은 대학을,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본인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공부는 해야죠. 본인이 현재 4.5등급입니다. 원서 접수할 때는. 그럼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는 현재 내신은 4.5등급이지만 가상으로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죠. 기초 수학 능력을 키워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학을 왜 갑니까? 취업하려고 가죠. 취업이 잘 되려면 학점이 좋아야 돼요. 학점이 좋으려면 수업을 잘 따라가야 돼요. 수업을 잘 따라가려면 기초 수학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죠. 근데 이 아이가 4.5등급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4.5등급으로 갔습니다. 물론 대학 가서 정신 차리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우리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너 말해봐. 너는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저도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대다수, 이것도 참 대다수라고 말하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 친구들은 학교 수업을 잘 못 따라가고 학교에서도 학점이 좀 낮지 않을까? 학점을 잘 못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제도와 정책, 또 후학습 되게 좋아요. 그럼에도 이쪽으로 가겠다. 물론 막을 순 없죠. 하지만 이 방법을 잘 모르고 객관적으로 모르면 선생님들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됐고요. 우린 대학이에요.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들어보셔야 돼요. 덮어놓고 대학? 아니죠. 요즘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는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죠.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대학 모집 정원은 그대로다. 물론 대학들이 줄고 있는 것도 있죠. 하지만 대학을 정말 가기 쉬워진 건 맞는 것 같아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지 못했던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도 지금 특성화고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어국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인데 특성화고 아이들을 많이 뽑는 대학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인구가 줄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죠. 학령 인구가. 근데 앞으로는 더 그러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대학 가기 쉬운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그냥 막 가버린다. 이거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학을 안 나와도 가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근데 대학을 안 가도 되는데 남들 다 가니까 그냥 가요. 정말 뜻과 목적이 있어서, 물론 과거에도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야 되니까 그냥 간 거겠죠. 물론 뜻이 있어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젠 더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취업과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고 학교에 강의하러 온 강사님들에게 듣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이 선생님들과 상담하시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실 거예요. 그때 물론 선생님의 말투와 그 뉘앙스가 기분이 나쁘셔서 감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거 하나만 우리 다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취업과 대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같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졸 취업의 제도와 혜택, 후학습이 뭔지,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바로 대학을 갔을 때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우리 아이 상황에 맞춰봤을 때. 만약에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낸다. 그럼 왜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건지, 과연 학부모님들이랑 아이가 입시를 잘 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따지지도 않고 우리 애한테 취업에 취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 우리 애 무시하세요? 물론 말투가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객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 그럼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의도는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그리고 무시하려 그러는 생각도 아니었겠지만, 말투나 선생님의 말투나 이런 뉘앙스가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인 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내 말을 듣고 아이가 기분을 나빠했다? 아, 근데 선생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뭐 제가 선생님들한테 스피치 화법을 가르쳐 드린다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애 잘못되길 바랍니까? 선생님들도 말하다 보니 뉘앙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끝나시고, 혹시 쌤이 말한 게 기분 나쁜 게 있었다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 들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조건 고집만 부리시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아셔야 돼요. 내 상황을 아셔야죠. 근데 사실 본인 스스로가 더 알지 않을까요? 내가 과연 대학을 가서 이걸 잘 따라갈까? 지금은 공부 안 하지만 내가 대학 가서 할까? 본인 스스로를 깎아내리라는 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거라는 얘기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의지를 가질 거야. 본인이 알걸요? 그 의지를 가졌을 때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지만, 근데 이번 다짐은 좀 달라. 그건 본인은 알걸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객관화 작업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혹시나 아이들이나 학부모님이 뭔가 기분이 상하셨다 또는 상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혹시나 오늘 말씀 중에 좀 기분 나쁜 게 있으셨다면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치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들이든 학교 선생님들이든 아이들이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세상이 정말 정신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로 지도도 역시 정신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취지를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님과 학생들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주셔서 취지에 맞게끔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랖 한번 부려봤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꽤 답답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언급을 하고 싶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